주식 데이터 API 잘못 연결해가지고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가 만약에 안 됐어.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야.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바이브 코딩으로 할 거예요? 궁금한 김퍼피. 안녕하세요. 궁금한 김뽀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데요. 오늘의 주제, 바이브 코딩은 코딩일까? 제가 이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개발자분들 그리고 일반 이제 바이브 코더라고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바이브 코더죠. 이제 물론 바이브 코딩도 이름 안에 코딩이 들어가니까 코딩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뭔가 뭐 데스크탑 앱이든 뭐 모바일 앱이든 사스든 다양한 것들 코딩은 코딩이죠. 근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제 기존의 코딩과 바이브 코딩을 동일하게 봐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이 둘은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둘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웃풋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 아웃풋을 똑같다고 말하는 게 품질을 떠나서 그냥 둘이 내고 싶은 결과값이 똑같더라도 이 둘을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정석 코딩 같은 경우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개발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문법이나 린트 오류 같은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코드를 알아서 짜주잖아. 정석 코딩은 어때? 이거부터 배워요. 언어를 배워서 1에서 3개월 정도 배워서 그거를 써보는데 6개월 정도 걸리고 그거를 체화하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쓰는데. 근데 이 과정을 우리는 생략하자. 생략하다기보다는 그냥 달라. 완전히 달라. 그리고 난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 저의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자면 저는 코딩을 AI로 시작했잖아요. 바이브 코딩으로.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저는 정석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예 배우는 루트가 달라요. 과정이 달라요. 과정. 저는 어떻게 배우냐면 이제 다른 컴공과나 그런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학문을 배울 거 아니에요. 학문을. 프로그래밍 아니라도 관련된 학문이 뭐 체계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이거 접해본 적이 없어. 접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일단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차근차근 배워가지고 정석적인 코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획면이나 디버깅면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투자회사예요, 투자회. 주식, 뭐 코인이든 뭐 그런 쪽을 관리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즉 알고리즘을 만들고 되게 정석 코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자,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정성. 왜냐면 기존 개발자분들은 안정성을 상당히 고려해서 보안이나 안전성 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갖추고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질문하고 내가 궁금한 거 쉽게 말하면 Q&A 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일단 배우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이점이 달라요. 바이브 코딩의 최대 이점은 자유롭다야, 자유롭고 피드 계획이 빨라요, 피드백이. 예시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같이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기존 개발자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뭔가 안전성 면이나 이제 보안 면이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로직을 구상하다 보면은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지를 조금 더 까다롭게 판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의 이런 분들의 장점은 더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랄까, 상당히 왜 그런 거 있잖아. 오류가 절대 나서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투자도 제가 아까 말한 딱 그런 종류 중 하나인데, 주식 데이터 API 잘못 연결해가지고, 혹은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가 만약에 안 됐어.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야?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야.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바이브 코딩으로 할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런 거는 바이브 코딩으로 하면은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커. 근데 만약에 바이브 코딩은 어디에 활용하면 좋냐면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요. 근데 최소 모델을 뭔가 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바이브 코딩이 적합하다. 왜냐면 빨리빨리 수정해 볼 수 있고 빨리빨리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요즘 사업은 사실 어떤 흐름이 더 제가 봤을 때 큰 것 같냐면 기능을 최소로 구현해서 빨리 사용자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뭔가 뭐 모바일 앱이든 뭐든 뭐 냈을 때 이거를 최소한의 기능만 구상해가지고 내본다는 거지 일단 시장에. 그랬을 때는 바이브 코딩 정말 획기적입니다. 물론 기존 개발자분도 하시죠. 바이브 코딩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낌도 다르고 앞으로 이게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더 바이브 이걸 떠나가지고 같은 코딩으로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코딩으로 보지 않고 다른 모델 다른 타입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할게요. 오늘의 주제 끝.